자 봅시다. 이제 2차 부등식의 해의 조건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앞에 거랑 똑같습니다. 다만 어려운 파트가 나온다는 거죠. 선생님이 알려준 습관도 한 개 나올 겁니다. 자 봐봐. 이거의 해가요. 이거래요. 미정계수다라고 합니다. 해를 주고 개수를 가려놓고 해를 주는 경우, 개수를 찾는 경우를 미정계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사이값이야 작작크크야. 사이값. 습관 첫 번째. 습관이 있댔지? 자 습관이 많아요. 2차란 최고차는 계속 갈려져 있지. 네. 그러면 2차라는 말이 있는지 찾아봅니다. 그럼 2차라는 말이 있죠? 네. A는 0이 되면 안 된다. 확실하게 체크해 줍니다. 이 문제에서는 필요 없지만 앞으로 그런 습관을 계속 만들 겁니다. 자 좋아요. 이거의 해가 이거다. 이거 사이값이지? 근데 봐요. 이 방향은요. 사이값을 만드는 거예요. 작작크크를 만드는 거예요. 작작. 그쵸. 그러면 A는 그쵸. 이거는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마이너스 ax 제곱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c 이렇게 만들어줘야 이게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겠구나. 우리가 외웠던 사이값 작작크크 방향을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는,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마이너스 3과 4를 가지는 해가 나왔다는 것은 이게 인수분해를 했을 때 x 플러스 3과 x 마이너스 4가 나왔다는 거. 방정식과 크게 다르지 않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거 보고 그쵸? 마이너스 a 해놓고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4 이렇게 합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전개를 해서 얘랑 비교하려고 마이너스 a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로 전개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2a다 라고 해놓으면 이젠 이 동그라미 친 거랑 이거랑 똑같은 똑같은 식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b라는 건 마이너스 a로 바꿀 수 있고 c라는 건 마이너스 12a로 바꿔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a는 음수다라는 거 체크 안 해놓으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알았죠? 자, 왜 중요하냐? 모든 A, B, C 문제가 있었는데 모두 어떤 문제로 통일했지? A라는 문제로 통일했지? 네. 그럼 A의 범위를 찾으려고 노력한다. 알았니? 자,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한다. AX 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12A. 자, 이거 속으면 안 된다. 양변 A를 나눈다잉. 그러면 그쵸? 부호 방향이 바뀐다. A의 부호가 정말 중요했다. 단순히 플러스 A처럼 보인다고 양수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x 빼기 3, x 플러스 4 요렇게 인수분해 돼서 얘는 4의 값 맞나? 네. 그래서 요렇게 해가 만들어지겠네요. 됐죠? 네. 자 그 다음 이제 또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그러면 쉽게 표현해서 항상 성립한다는 거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나오면요. 습관 두 번째.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나오면 그래프 해석하세요 라고 말할 겁니다. 앞으로 계속 연습할 겁니다. 앞에 파트에서 한번 했었죠. 그래프 해석, 부등식과 그래프 해석은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자, 그 다음 첫 번째에서 습관 잡은 거 또 나왔는데 자, 최고차항 계수 가려져 있지. 네. 그러면 2차다라는 말 있어 없어? 문제에? 없지? 네. 그러면 첫 번째 상황은 무조건 A는 마이너스 2일 때 살펴봐야 돼. 왜? 얘가 없어질 때. 항상 성립한. 그러면 봐봐. X가 없어서 이상한 식이 아니야. 어렵게 생각하면 돼. 이 부등식이 성립해야 하네요. 해요. X에 내가 X 없었다 해서 X 못 넣는 게 아니에요. X에 난 넣고 있는 거야. 넣고 있는데 영향이 없는 거지. X가 없으니까. 그래서 X에 뭐를 넣더라도 이건 성립해야 하네. 해요. 그래서 오케이. 항상 성립한 다음에 그 상황을 만족시켜줬으니까 A는 마이너스 2가 돼도 됩니다. 해놓고 이제 두 번째로 갑니다. A는 마이너스 2가 아닐 때요. 자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가 아니다라고 하면 이 식은 2차 식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그래프 해석하면 몇 차 함수가 됩니까? 2차. 2차 함수가 되죠. 자 다시 한번 이제 그래프 해석합니다. 기억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얘가 그래프 해석해봐. 이 부등식 자체를 그래프 해석해봐 라고 한다면 2차 함수가 누구보다? 0보다. 아니죠. X축. 그쵸. X축보다 위에. 항상 위에 있어야 된다. 모든 실수 X에 대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나오면 그래프 해석하라 했고 이걸 그래프 해석해주면 이제
2차 함수가 x축보다 항상 위에 그려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림이 요렇게밖에 그려질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 중요합니다. 최고차항 계수가 아래로 볼록이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a 플러스 이 최고차항 계수가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것과 자, x축과 위치 관계가 이렇게 돼야 돼. 그럼 뭘 따져줘야 되나? D. 그렇죠. 판별식 D를 따져줘야 되죠. D가 x축과 만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4분의 D를 바로 불러보십시오. A 제곱 a제곱 플러스 4A 4a 플러스 4. 4 빼기 4A 4a 빼기 8 그렇지. 이게 0보다 작다. 작다. 좋아요. 만나도 안 되지? 네. 왜냐하면 는이 0이 된다 안 된대? 안 된다. x축과 만나도 안 된대. 좋아요. 이거는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고. 자, 이거 해주면 a제곱 빼기 4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자, 그래서 미안합니다. 바로 천천히 하겠습니다. 4의 값이야 작다 크크야? 사이.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랑 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따라서 원래 수식선 그려야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2번 케이스의 답이 이거다라는 거야. 그러면 1번과 2번 둘 다 답을 합쳐서 이렇게 답을 써주셔야 되겠죠. 이게 최종 답이 되겠다. 이해가셨죠? 네. 자, 조금 어려운 문제였다. 자, 봅시다. 이거는요. 상황을 이해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습관은 최고차항의 계수가 가려져 있으면 그게 그 차수다라는 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네, 최고차항 계수 가려져 있죠? 그러면 2차란 말이 있으니까 a는 0이 되면 안 돼. 이거부터 해주셨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습관이 뭐라 했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즉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나오면 그래프 해석해라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은 수원이든 수투든 몇 차든 어떤 함수든 간에 적용을 시킬 겁니다. 정말 중요하다. 이젠 이 파트의 특징을 살려서 2차 함수가 나왔다, 2차 부등식이 나왔다라고 하면 해가 특수한 경우 있지. 해가 특수하다는 것은 해가 모든 실수, 방금 했던 것처럼 해가 모든 실수거나 해가 없거나 부등식인데 해가 하나로만 나오거나 지금처럼 해가 존재한다라고만 했을 때 이런 특이한 상황들 또한 그래프 해석을 합니다. 자, 좋습니다. 자, 일단 a는 0이 되면 안 됩니다. 자, 해를 갖는다라고 했죠. 자, 그래프 해석해봐라고 하면 2차 함수가 x축보다 뭐 한 곳 위에 있는 곳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이가? 네. 맞죠? 방금은 항상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고 이거는 위에 있기만 하면 돼. 네. 위에 있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돼. 그래야 해가 존재하는 거니까. 이해 가셨죠? 네. 그래서 이거는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니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알아 몰라? 몰라요. 모르지. 그래서 a가 0보다 클 때부터 하겠습니다. 항상. 그쵸? 자, 봐봐. 아래로 볼록한 놈 이렇게 있어요. 근데 x축이 여기 있던 x축 위에 있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되는 거잖아. 네. 아, 그러면 이건 무조건 다 가능한 거야. 이거 무조건 다 가능한 거야. 해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돼. 항상 성립 안 해도 돼. 해가 조금이라도 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해 가셨죠? 자, 그 다음 a가 0보다 작은 상황이면 위로 볼록인 상황이다라고 하면 해가 존재하게끔 그림을 그려줘야 돼. 방금처럼은 해 어떻게 그림을 그려도 해는 존재했으니까 항상 가능하다 했고 여기서는 위로 볼록인 상황에서 문제 조건을 만족하도록 x축의 위치를 설정해주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x축 위에 부분 생기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해가 안 존재해요. 자, 그 다음 이렇게 그려지면 돼, 안 돼? 접하면 돼, 안 돼?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되지 않는다. 되지 않죠. 왜냐하면 x축과 만나도 된대, 안 된대? 안 된대. 안 된대. 그냥 위에 있는 것만 인정이 된대. 근데 위에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그려져야 돼. 그래서 2차 함수가 x축과 이런 위치 관계가 돼야 되는구나. 맞지? 그래서 뭘 따져준다? D가 0보다 크다. 그쵸. 4분의 1 불러봐. 4 빼기 A 제곱. 그쵸. 이게 0보다 크다. 그래서 a제곱 빼기 4가 0보다 작다. 아까 했으니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있디. 이게 가정이다. 위로 볼록할 때만이야. 그치? 요 상황에서 이게 인정되는 거니까 실제로 답은 이거다. 됐나? 두 번째 상황에서는 이게 A의 범위다.
됐지? 자 그러면 A가 0이 되면 안 된다 했으니까 0이 되는 건 당연히 없을 거고요. 우린 이것도 해가 된다 했고 이것도 해가 된다 했으니까 따라서 최종 답은 A의 범위는 여기 될 것이다. 여기 밑에 설명 보면 그리고 앞에 개념 파트를 세 개 보면 개념 파트에 뭐 어떤 D가 이렇게 돼야 된다 저렇게 돼야 된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안 외워도 됩니다. 지금 선생님 한 거를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런 그림이 되어야 되니까 그 그림을 보고 판별식을 따져줘야 된다.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려면 우리는 어떤 식을 만족시켜줘야 되는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 파트의 마지막 문제가 되는데요.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제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정리보다는 이 2차 부등식 파트에서 여기가 제일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 다음 파트, 다다음 파트인 연립 2차 부등식 다음에서 나오는 파트도 정말 중요하다,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수 1이나 수 2에서 분명 나온다는 얘기죠. 2차가 아닌 다른 함수로라도 나옵니다. 자, 항상 성립해야 되죠. 항상 성립한단 말 보이나? 네. 근데 조금 다른 건 전체 모든 실수에 대해서는 아니죠. 네. 그림을 이쪽 부분만 그릴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해가 특수한 경우는 맞으니까 그래프 해석할 거야. 그럼 그래프 해석해 봐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서 2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네요. 네.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거만 있어야 된대. 이해 갔나요? 네. 아래로 볼록이라며. 아래로 볼록이 어떻게 항상 X축 밑에만 있을 수 있겠어. 범위. 그쵸. 특정 범위니까. 그러면 그거에 맞게 그림을 제발 그려줘. 아래로 볼록이라며. X축 아래에 있다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0부터 3까지가. 아, 그럼 죄다 이 부분이 죄다 어디 있으면 돼? 여기 있으면 되겠네.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보고 판단해야 될 게 뭘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 외우지 않는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나중에 가면 외울 게 생길 겁니다. 자, 보면 이렇게 이런 그림이 그려져야 돼. 이 그림밖에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오케이. 그럼 선생님 앞에서 판별식 계속 따졌으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하면 되겠네요. 일단 맞죠? 일단 그림 봤을 때 X축과 두 점에서 만나잖아. 그치? 그런데 이거 하나만으로 0과 3이 여기 있다라는 거 알려줄 수 있을까? 아니요. 그래서 함수값을 대입합니다. 이거 자체를 fx라고 합니다. 그러면 f0을 넣었을 때 걔가 f0의 값이 0보다 작다. 그림을 봤을 때 맞지? 그런데 0이 돼도 된대 안 된대? 돼요. 0 넣었을 때 0이 돼도 된대 안 된대? 돼요. 그럼 0이 여기 와도 상관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 F3도 지금 그림 봤을 때 0보다 작다잖아? 얘도 이렇게 등호부터 돼요. 그럼 좋아요. 요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면은 이젠 이거 안 해도 된다. 이게 어려워요. 사실 처음 할 때 와 이거 답지? 그리고 답지는 이해해. 밑에 걸 못 풀어. 이 상황을 이해해야 돼. 왜 판별식을 안 하는데요? 원래 판별식 해야 되거든요. 왜 판별식 안 해요? 자, 아래로 볼록한 놈을 했을 때 아래로 볼록한 놈이 내 어떤 함수값 얘든 뭐 한 개 넣었지. 근데 그게 음수가 나온다라는 조건 썼어 안 썼어? 그러면 자동적으로 x축과 몇 점에서 만나? 두 개에서 만나. 내가 어떤 함수값을 넣었을 때 그게 음수다. 이게 음수가 나왔어? 그럼 자동적으로 밑에 내려가는 부분이 있다는 거구나. 그 말을 대변해 주는 거기 때문에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는 해주지 않아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알겠니? 자, 어렵습니다. 일단 문제를 또 밑에 거 풀면서 또 질문을 받겠습니다. 일단 F0은 A제곱 빼기 9고 그게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4의 값이야 작작하 크야? 사이. 그래서 이렇게 바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F3은 9 플러스 3A 플러스 A제곱 빼기 9가 0보다 작거나 같다. A제곱 플러스 3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A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3 사이값 맞죠? 자, 이거랑 연립을 해주셔야겠죠. 왜냐면 요것도 만족해야 되고 요것도 만족해야 되고 둘 중 하나만 만족하면 안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최종 답은 수직선 원래 그리십시오. 요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